자, 이번에는 어제 체포된 양진호 회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먼저 여기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엽기 행각 양진호 체포. 마약 혐의도 영장 적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마약 혐의. 여기 있군요. 압송되며 한마디 했습니다. 잘못 인정합니다. 인정할 짓을 왜 했을까요? 그렇게 험악하게. 여기 또 있습니다. 자택 등 4곳 추가 압수수색. 경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또 보죠. 여기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일단 여기 작은 제목부터 좀 볼까요? 여기 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대마초 흡입하고 전처에 마약 강요 폭행 정황도 드러나. 이건 뭡니까? 마약을 하면 본인 혼자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처에게 마약을 강요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혐의가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 양진호 회장 관련된 내용 중에 이 불법 콘텐츠, 이 관련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군요. 양진호 소유 위디스크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거대 조직이었다. 웹하드 업체가 헤비 업로드 관리하며 불법 촬영물 유포 지시, 필터링 할 때는 눈 감아주고 장의업체에서 삭제해주고 돈 받아 챙겨. 뭐 그냥 다 했단 소리입니다. 그냥 올리고 검열하고 지워주고 다시 또 올리고 검열하고 지워주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참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미래기술의 양진호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고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양 회장은 체포 당시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양 회장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요.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뭐 회사 관련돼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혐의가 많으신데 다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오피스텔에 계셨습니까? 네, 어제 양 회장은 형사 분야 관련 혐의를 조사받았는데요. 폭로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대로 전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엽기 행각을 강요한 것 등에 대한 혐의를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는 5시에 시작됐는데요. 심신이 지쳐있다며 양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면서 체포 첫날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양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행, 강요 외에도 더 있는데요.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을 포괄적으로 집중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 체포 둘째 날인 오늘 양 회장은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혐의 등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변환봉 변호사. 일단 법적으로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그동안 여론이 들끓으면서 양 회장을 왜 체포를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서야 체포가 됐습니다. 자, 이 체포가 늦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준비 과정이 더 필요했다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제 체포가 된 이유부터 좀 분석해 주시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는 가장 마지막에 원래 수사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퍼즐의 가장 가운데 조각은 마지막에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양주 회장을 먼저 덜컥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과거에 한번 피해자들이 폭행을 고소를 했다가 이미 한번 무혐의 처리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양 회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데 수사 방에 맞춰져 있구나. 나가서 이 사람을 회유하고 이 사람을 회유하고 이 증거를 없애겠구나. 오히려 기회만 제공하는 겁니다.
오. 그것이 아니라 수사를 할 때는 먼저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을 불러서 주변에 대한 조사를 맞춰가지고 양 회장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예.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예.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부인하면 너의 죄만 무거워지니까 아. 자백을 해라라고 추궁을 해야 되는 거지. 너 뭐 했냐? 왜 때렸냐? 몇 대 때렸냐?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네. 수사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를 두는 것이 경찰로서는 예. 그런 점을 좀 그렇죠. 고민했겠군요. 올가매려면은 그동안. 먼저 주변을 철저히 그물을 쳐놓고 올가매야 되는 거지. 갈 그냥 길목들을 미리미리 지키고 이들 그렇죠. 준비를 한 예. 거군요. 법석 그러면. 낚시대만 들어놓으면 안 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잡게 됩니다. 이거 예, 수사기법상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피해자들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경찰에서 예. 양 회장 폭행의 피해자라든가 예. 배우자를 통해서 마약 진술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을 확인한 다음에 예. 양 회장을 불러서 증거가 있다 자백해라 부인하면 넌 저 형이 무거워질 것이다 예. 이렇게 수사가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늦은 점은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군요. 그렇지만 여론들은 아무튼 왜 빨리 체포를 안 하느냐 저렇게 명확한데 이런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 김현 실장님. 혐의가 알려지긴 한 8가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다 무겁지만 그래도 수사 방향이 좀 맞춰질 텐데 핵심적인 혐의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 정말 엽기 행각이라고 해서 정말 가지가지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법률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 그 음란물을 예. 아니 이건 거를 방지하고 해야 될 사람이 예. 기본적인 걸 안 하면서 오히려 예. 이런 이 음란물을 유통하면서 예. 이걸로 정말 그 돈을 벌고 예. 했다는 것이 가장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뭐 그 디지털 성폭력이나 아니면 그 어떤 복수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예. 사회 문제가 심각하고 예. 그걸로 인한 피해자들이 정말 평생 씻을 예.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는데 그런 그런 거를 그 미연에 방지해야 될 사람이 그런 걸 조장하고 확산시켰다는 것은 정말 나쁜 거고요. 예. 저는 아까 양진호 회장이 참 뻔뻔스럽게도 공분을 자아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예. 한편으로는 사과한 것처럼 보이면서 예. 마치 어떤 국민들의 일이 그냥 어떤 분노로 끝나는 걸로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예. 이거를 좀 축소하려는 또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양진호 이 회장의 예. 행각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지금 뭐 양진호 회장 뒤에 여러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요. 예. 그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 방금 이런 발언부터 예, 시작을 예. 해서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얼마나 많은 그 어떤 대기업의 갑질이나 이런 예. 것들에서 공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분이 또 잊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어떤 그런 분노로 그치지 않고 그 그동안에 공분이 지금 이 양진호 회장 때문에 네.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또. 네. 예. 근데 항상 우린 살아났다가 예. 어느 순간은 또 꺼지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말 어떤 뭐 갑질 방지법이랄지 예.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으로도 있어야 되지만 예.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묵인하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진호 회장이 어제 체포와 함께 또 다른 혐의, 마약 관련 혐의거든요. 이게 또 부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된 영상 좀 준비했는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격정적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다. 양진호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을 폭행을 해서 코뼈가 골절됐었다. 심지어는 그때 양진호가 자기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기를 각성제라고 하더라고요. 각성제 성분의 마약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 같은 과일을 하면 각성제를 먹고 나면 그 결을 느낄 정도로 각성이 된다고. 그래서 코뼈 골절이 생긴 이유도 양진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과 불륜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폭행당하던 날 올라갈 때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정말 절규를 했죠. 그 부인한테도 마약을 먹였답니까? 이건 굉장히 큰 죄인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약을 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끊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이것 가지고 굉장히 토로를 합니다. 마약 얘기는 하지 말라고 애걸복걸 했다지만 이미 다 이제 알려졌습니다. 윤영골 대표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체 회장이 예. 저렇게 마약까지 저렇게 상습적으로 복용했다는 거. 그리고 본인만 상당히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라 왜 또 전초에게 강요를 합니까? 부인한테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예. 코뼈까지 골절이 될 정도로 예. 여러 가지 했다는 게 이번에 동영상 나온 게 뭐 닭을 일본도로 예. 하고 여러 가지 엽기적인 예. 행각이 그게 약간 마약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추론도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좀 더 좀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번에 양진호 회장이 금방 검찰에 안 나왔잖아요. 예. 이런 거를 막으려고 예. 아마 수습하려고 좀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고 더 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세무나 자금 흐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감춰놓는 게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사업가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하는 거는 동영상에 나온 뭐 일본도를 하고 뭐 닭 쏴 죽이고 뭐 이런 예. 거만 나중에는 법정에서 그럴 거예요. 그것만 사과했지 나는 다른 거는 무관하다 하는데 예. 지금 자금 흐름이나 세무 국세청에서도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더라고요. 모범 납세자상 세금 잘 내기도 하지만 예. 국세청하고 그만큼 더 친한 것도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죠. 음란물 유통을 계속 해와오면서 예. 그 검찰에만 그 회사 임원이 검찰에만 갔다 오면은 예. 갑자기 회사에서 그 조사를 대비를 하고 조사를 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그 어떻게 보면 관하고 유착 관계에도 뭔가 배경. 그렇죠. 많지 않느냐. 그리고 왜 그 전처하고 사건 났을 때 교수 폭행했잖아요. 예. 그 집단 폭행이거든요. 예. 근데 양 회장 동생만 가벼운 처벌받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때 변호사가 이혼도 담당했던 변호사가 지금 정관예우로 그 투옥돼 있는 예. 최윤정 변호사라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관예우 이런 게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예. 좀 수사가 돼야 된다. 기본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게 이사회 가동이 안 됐고 예. 내부 고발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런 데는 정관예우가 둘러싸고서 철저하게 막아줬던 거기 때문에 예. 과거 한진그룹이나 이런 데처럼 예. 단순한 이 홧김에 수사하는 거로는 예.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예. 뿌리를 뽑으려면은 여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비호를 해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하여튼 양진호 회장 문제 이게 영화로 만약에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라도요. 이거는 영화 시나리오 쓰는 작가분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내용이 아닐까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영화가 있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숙명여고 관련된 내용이 오늘 또 기사로 각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 신청.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자퇴해도 직전 학기 성적까지 유효. 논란 후 치른 중간고사 점수는 하락을 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죠.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가 지난 6일 구속된 가운데 A씨의 쌍둥이 딸들이 지난 1일,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이군요. 학교 측에 자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질 확인됐다. 자퇴 의사를 밝혔다. 여기 또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두 학생을, 여기 내용입니다. 즉시 퇴학시키고 자매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한 후 다른 학생들의 등수를 다시 매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철 교수님. 예. 자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뭐 이제 퇴학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성적이 이제 예. 유효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예. 무효가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했고 또 자퇴를 해야 이제 다른 학교 전학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일찌감치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제 저 자퇴를 하고 그 학교를 떠나게 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겠죠. 예. 그러나 뭐 이제 아직도 거기에다가 현재 이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제 정황도 나왔고 증거도 지금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실제로 이제 그 뭐 시험 문제를 유출을 해가지고 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좀 아직 결론은 안 그렇죠. 났거든요. 결론 안 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빨리 이 아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정리를 해놓자라고 하는 취지일 텐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결론이 나면 사실은 이제 탁 처리가 이제 맞겠죠.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들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가 이거를 지금 받아주게 되면 또 학부모들이 반발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학교는 아마 지금 뭐 서류나 등등이 미비해가지고 아직 그 자퇴 처리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러저런 이제 굉장히 좀 고충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뭐 그 신문 이렇게 기사 보면 논란으로 치른 중간고사 점수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그 하락이 안 하면 이상하죠. 그 지금 상황에서 애들이 시험을 잘 제대로 보겠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뭐 부제목 같은 걸로 이렇게 달고 그다음에 그 주요 일간지가 이런 기사를 애들의 성적 처리를 어떻게 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사로 잡아가지고서는 할 성질의 문제인가? 저는 이거 교육당국이 알아서 하고 수사당국이 좀 알아서 하게 하고 오히려 좀 그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는. 우리 지금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 교무부장까지 한 양반이 딸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사는 혐의긴 하지만 그 혐의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그럼 그 국민의 그런 이제 궁금증이나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나 그 뭐 교무부장 아버지나 이런 그냥 악마하고 끝내버릴 문제인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짚어볼 문제 아닌가 김철 생각합니다. 교수께서 이 언론의 보도 행태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김미원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사례를 좀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입시가 중요하다는 민감하죠. 것의 반증인데 숙명여고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손꼽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강남에 거주하는 그 여학생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선망하는 학교입니까? 예, 그 중에 학교가 있고 여긴 굉장히 어쨌든 그 상위권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관심이나 이런 어떤 내신 체계도 철저했을 학교였을 텐데 이런 학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여기 이렇게까지 장기화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그 입시와 관련한 성적과 관련한 학교의 어떤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겁니다. 숙명여고니까 이 정도가 언론화됐겠지만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요. 수년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고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성적 결과를 답안지를 조작한 교사가 있었고요.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 성적 조작을 해서 그 교사는 퇴직을 했는데 그 점수를 받아 학생은 서울대를 갔고요. 근데 그 교사가 그 학교 앞에서 입시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같이 다니는 학생들하고 그 대학은 또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죄라는 것, 근데 어쨌든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상식성을 넘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에 그 문제의식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숙명여고 이 사건으로 그 교무부장과 쌍둥이 애들한테 정말 공분을 쏟아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총체적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의 정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아직은 수사 중이라서 혐의라는 부분 강조해 드리지만 지금 여론에 분명히 공분이 일고 있는 사안인 거는 맞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제목이 이렇군요. 처음 등장한 김정은 대형 조상화. 오른쪽 사진에 있군요. 저 사진이요. 지난 4일 평양 국제 비행장에 걸린 사진인데 이쪽 왼쪽 사진은 방북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조상화입니다. 방북을 했고 환영을 하는 공항의 모습 중에 이 대형 초상화가 걸린 건데요. 사실 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는 이번에 처음 등장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달라진 모습, 달라지지 않는 모습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하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부의 한 청사 앞에 이런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왼쪽에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2부제 적용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오늘은 짝수 차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홀짝에 맞춰서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 안내를 돼 있는 건데요. 문제는요. 국회의원 같은 이 고위직 공무원 분들께서는 안 지키시는 분이 어제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제 매일경제 기자들이 곳곳을 찾아가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좀 감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변명하기를 몰랐다. 아, 그런 게 있었느냐. 뭐 이런 반응이었다 그래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특히. 요즘에 사실 힘을 가진 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솔선수범하는 거 굉장히 감시의 눈초리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요. 저렇게 몰랐다. 그리고 잘 안 지킬 거면요. 저런 제도를 하질 말아야죠, 그러면은. 왜 하십니까? 저런 분들이 제도는 만들어 놓고 막상 그분들께서 안 지키는 제도를 왜 만드는 겁니까?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골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장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음주운전 단속 강화하는 그 법안 입법하에 그 참여했던 그렇죠. 분이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 대표 발의하신 분이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오늘 그 기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여태까지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지키고 6.25 때는 민초들이 지켰고 지금도 누가 지키느냐. 나라를 지키는 소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도자들이 이부제를 했으면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몰랐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중진위원이잖아요. 정동영, 원유철, 박용진. 박용진 의원은 지금 유치원 뭐 개혁해야 된다고 법 3개나 한 사람들이 뽀젓이 저렇게 어기고도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워낙 바쁘니까 차량을 쓸 일이 많겠죠. 그렇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렇게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